여러분 안녕하세요. 51강입니다. 자, 심토층 토양 살리기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제 표토층 했죠? 자, 21편. 이제 표토층 살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표토층이 이제 자생력이 이제 살아나야 미생물하고 동생물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토층까지 이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토층 농업이라 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농업 아닙니까?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지금 심지어 이제 자연농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뭐 자연농조차도 이제 그전은 이제 무경운이었습니다. 지금 경운이 하는 농업을 하니까요. 일부지만은요. 보시면 이제 보통적으로 밑거름에서 바깥했을 때가 20cm 정도의 바깥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전형적인 표토층 농사다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이 지향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사그름 농사죠. 바깥이 안 하는 일체 바깥이 안 하고 이제 모종 같은 거 아니면 씨앗을 심는 그 부분만 그래서 이제 1회 정도 이제 작은 그 부분만 이제 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그름에 이제 표토층, 심토층까지 쓰는 농사.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표토층 농사의 문제와 표토층을 어떻게 살릴 거냐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이제 2그룹의 농사하고 저희들은 이제 4그룹 농사 가기 위해서 이제 전 시간에 표토층을 얘기한 거고 이 시간에는 이제 심토층까지 얘기하는 거죠. 이제 표토층 농사와 이제 심토층 농사를 비교하면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밑거름 했을 때 바깥에 했을 때 20cm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이제 염류 경밭층이 생기고 이제 우리가 넣어진 비료 퇴비가 20cm 내외에 있기 때문에 식물 뿌리가 이제 20cm 안에서 이제 계속 활동하는 그런 농사가 반복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에 표토층 농사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염류 경밭층이 생기면서 이제 물이 고이고 이런 피해도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 저희들 지향하는 게 이제 표토층과 심토층의 전체 활용하는 전층 활용 농사죠. 자, 식물이 1m 자랐을 때 위로 자랐을 때 1m 자랐을 때 밑으로도 1m 정도의 뿌리가 내려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적으로 식물을 얘기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토층 농사 밑거름하고 바깥의 농사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표토층과 전체 활용하는 심토층까지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우리가 그 심도층 농사의 그 전형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사과밭이죠. 자, 썩지 않는 사과. 보시면 이제 사과가 이제 쭈글쭈글해서 썩지 않고 이렇게 그 보관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됐고 우리나라 농부 유기농 농가나 이제 자연농 하신 분은 의뢰건 이제 뭐 몇천 명이 다녀왔을 겁니다. 우리 일본의 그 여러분 알고 계신 기무라 아키노리죠. 자, 썩지 않는 사과에 기무라 아키노리의 그 사과밭에 가서 배워 오려고 그러고 이제 많이 배워 왔죠. 저도 이제 그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일본 교육 갔을 때에 뭐 그 근처에 있는 자연농 농가들도 교육 왔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 농가들하고도 얘기도 했고 저는 이제 어 이분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했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김우라 씨와 같이 이런 심토층까지 깊이 농사 짓는 분이 없어요.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문제점인데요. 왜냐 그러면 이제 김우라 씨가 10년 걸려서 이렇게 깊은 거의 2m까지의 그 뿌리가 내리는 심토층 농가까지 되기까지의 그런 뭐랄까 이론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화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몇천 명의 교육을 받아오고 이제 견학도 갔다 왔는데도 우리나라도 뭐 몇 번 와가지고 강연도 했습니다만 그런 농가가 안 나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김우라 씨 같은 과수가 안 되는 건데 보시면 이제 김우라 씨의 농사가 보면 일반적인 과수가 이렇지 않습니까? 표토층 이제 50cm 정도의 전후에 이제 김우라 씨 사과 이게 김우라 씨의 그 우리나라 소개했던 다큐에서 이제 캡처한 사진인데요. 심토층과 깊이 뿌리가 많은 뿌리가 이제
내렸죠. 내려서 이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농이라고 하는 썩지 않은 사과가 됐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꿈꾸고 많은 분들이 시도합니다만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농가가 안 나오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이쪽에 갔다 오시고 이제 이런 도전하는 농가를 이제 많이 찾아봤고 이제 그분들하고 많이 대화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초창기 갔다 오시고 뭐 5년이면은 김은아 씨 같이 사과밭을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단체를 갔다 오다 보니까 이제 단체를 이제 이렇게 활동들 하면서 이제 저도 방문했을 때 아니면 단체도 이제 끌고 이제 같이들 이제 방문도 한 적이 있거든요. 제 말씀들이 이제 5년이라고 이제 장담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과수원도 이제 저희들이 견학도 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농가들을 알기 때문에 가서 이제 방문했습니다만은 5년 10년이 지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이제 18년 뭐 그런 식으로 한 15년 먼저 갔다 오시면 거의 20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됐는데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좀 뭐랄까 어쪽이 문제일까요? 농가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거기서 기술. 그런데 저는 이제 그쪽에서 그 김은아 씨한테서 배울 때에 이런 기술적 이론적인 거를 못 배운다는 문제고요. 농가에서도 그걸 이해를 다 못한다는 거. 우리가 어쨌든 농가들이 실전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응용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 대체 응용적인 기술의 그런 거를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좀 안타까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향후에 또 오늘은 이제 1차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제안하는 농사 방법은 뭐냐? 이제 표토층 농사 아니라 이제 표토층과 심토층 전층 활용 농사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지금 화학농이나 유기농이나 자연농도 이제 밭가리 자연농이 있다 그랬죠. 이 그룹의 그런 전형적인 밭가리 20cm 밭가리는 표토층 농사가 아니라 이제 밭가리 이제 모종만 심는 아니면 씨앗만 심는 부분경운이죠. 이제 그 아니면 완전한 무경운. 그래서 4, 5그룹의 심토층 농사까지 하자. 표토층과 심도층 쓰는 그래서 무경운 농사 이런 농사를 하자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제안인데요. 화학농도 2그룹이 아니라 4그룹 이제 친환경이나 유기농 자연농도 4그룹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거를 유보하는데요. 자, 우리가 심도층 농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표토층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4그룹의 무경운 농사는 이제 멀칭하지 않습니까? 표토층에다가 토양의 윗부분에다 멀칭을 하게 되는데요. 유기물 멀칭이죠. 멀칭함으로써 뭡니까? 미생물이 증가하겠죠. 소독물도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 그룹에서는 이제 멀칭 안 하고 이제 밭가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노출돼 있으니까 미생물량이 어떨까요? 소독물이. 그러니까 모든 농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토양에는 미생물이 많아야 하고 소독물이 많아야 된다고요. 미생물이 많아야 소독물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자생적으로 영양이 생산하는 건데 그래서 흙이 좋다 나쁘다는 이제 미생물이 많다 적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농업에서도 이제 토양에는 유기물이 많아야 하고 미생물이 많아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양 검증할 때도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밭가리 하다 보니까 미생물량이 적게 되고요. 그래서 작물을 심었을 때도 밭가리다 보니까 20cm의 비료 퇴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바로 그런 표토층 농사의 전형적인 농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에 20cm 전후에 이런 과수라든가 일반 채소 같은 거 뭐 과수는 약간 더 깊이 쓸 수 있습니다만 밭가리 안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왜 2그룹이 안 되고 4그룹 해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심토층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작물을 통해서 이제 균규균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심토층과 많은 미생물들이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미생물에 의해서 양분을 우리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이제 얻도록 하는 그런 농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김은아 씨가 이게 어쨌든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가들이 많은 분들이 가서 배워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안 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자연농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유기농도 마찬가지고 모든 농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못 가고 있거든요. 꿈은 꾸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려 그러면 뭐냐 심토층까지 1m 이상을 뿌리를 내리고 거기 쪽에 미생물을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미생물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지향하는 전층 농사가 가능한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꿈을 꿉니다만은
못하고 문제인데요. 뭐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그 표토층 농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기물 측정층이라고 그러죠. 유기계 유기물을 이제 멀칭해서 그래서 표토층에 미생물 많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했을 겁니다. 유기물 종류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녹색 유기물 영양분, 지금 6월 달이니까 파란 풀들 있지 않습니까? 영양 100%죠. 근데 우리가 가을, 겨울 되면 이제 갈색, 낙엽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영양분이 겨울에 낙엽 같은 게 영양분이 뭐 1% 이하, 뭐 5% 이하로 보면 되겠죠? 이제 영양분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생물이 먹이에 따라서 틀리다. 미생물 종류가 틀리다. 녹색 유기물은 빨리 분해되면서 거기 먹는 이제 세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낙엽 같은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균이나 방석균들이 먹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기산이라는 게 내려오고, 그래서 숲속은 뭡니까? 낙엽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성 pH가 굉장히 그 오전후에 그런 산성 땅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과수마에라 채소에 따라서 그래서 유기물 종류가 달라야 되고 미생물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토층까지 깊이 내릴수록 좋죠. 미생물을 내려보려는 거 아닙니까? 표토층의 미생물을 심토층까지 내려야 되는데 이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모든 꿈을 꿉니다만은 김우라 씨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이걸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꿈을 꿉니다만은 그래서 2년, 5년 만에 이제 5년이면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농장 현장에 갔을 때 봐도 전 이제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뭐 안 되는 거죠. 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초창기에 지났는데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심토층까지 미생물을 내려보내고 뿌리를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작물 뿌리가 아니면 나무가 뿌리 내려라, 심토층 내려가라, 내려가서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환경을 조성해야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이제 과수의 나무 뿌리를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또 그 방법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쉬운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풀어갈 건데 일단은요. 우리가 심토층까지 뭐가 필요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표토층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할 거죠. 이제 표토층에 왜 유기물 멀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기물 재료, 그 다음 유기물 멀칭하는 것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심토층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그런 것들까지 하나씩 들어갈 건데요. 먼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이전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미생물 생태계라고 합니다. 사람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죠. 자, 가축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습니다. 미생물 생태계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꼭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자, 사람에도 뭡니까? 장에가 제일 미생물이 많고, 입에도 미생물 많죠. 머리에도 피부에도 미생물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식계에도 미생물이 많고요. 이게 전체를 이게 생태계라고 하거든요. 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요. 꼭 알고 가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 있죠?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 미생물이 있다는 거. 그래서 토양 미생물이라고 우리는 그냥 공기 미생물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근권이라는 겁니다. 근권 미생물. 자, 토양과 식물 뿌리가 그 다음에 미생물이 만나는 그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근권 미생물입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할 건데요. 근권 미생물 이건 꼭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알고 우리가 가야 될 게 여권 미생물이라는 건데요. 잎사귀과 보통적으로 이제 줄기, 잎사귀 많습니다. 이거를 여권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용어는 알고 있어야죠. 기본적인 겁니다. 미생물 세계에서 우리가 그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알아야 되거든요. 생태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대표적인 게 자, 내성 미생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식물 뿌리와 이제 나무, 잎사귀 이런 내부에 있는 기생하는 미생물이에요. 그 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내성 미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근권 미생물이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외성 미생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성 미생물과 외성 미생물인데 그 중에서 외성 미생물 중에서 특히나 근권 미생물도 알아야 되고, 근권 미생물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근규군이라고 그러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농사 짓는 분이라면 누군 아실 거고 아마 농사 교육을 받으시면 다 아시죠. 그런데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5가지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도 내성 미생물과 외성 미생물, 그리고 또 특히나 더 알아야 될 게 균규군, 그쪽 안에 외성 미생물 중에서 자 하나씩 우리가 이해를 갖고 가니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토양과 미생물과 작물 뿌리에 상호 관계 이루어져서 공생하는 미생물 상호 관계에 그거를 이제 근권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미생물이 있고 토양이지 않습니까? 미생물이 있고 식물 뿌리에 이제 기생하면서 사는 이거를 균균이라 그러거든요. 자 식물 근권, 그 다음에 균규군이라 그러는데, 균규군은 우리가 그 뭐냐 그러면 식물 뿌리가 내놓는 탄소 영양 작용에서 얻어진 양분을 다 흡수하면서 성장에 쓰는 게 아니라 일부를 식물 뿌리의 끝에서 이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탄수화물이나 당 같은 수분 같은 내놓으면은 그 식물 내놓는 그 양분을 먹고 이제 모여드는 미생물이 바로 균규군이거든요. 그래서 균규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사상균 뿌리라는 뜻이거든요. 사상균 뿌리.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균사입니다. 균사인데 균사들이 사상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균류라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토양에는 미생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사상균과 방성균, 세균, 그 외에 미생물이 많다. 근데 다른 미생물도 알 필요 있습니다만은 꼭 대표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게 사상균과 방성균과 세균이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는 또 2가지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왜냐 그러면요 사상균과 방성균은요 균사입니다. 균류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가지로 줄이자. 그러면 자 사상균과 방성균은 하나 균류로 보고요. 균사이기 때문에 균류, 그 다음에 세균, 박테리아. 그래서 균류와 세균 2가지로 이제 좁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균류는 박테리아는 표토층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뿌리 끝 그쪽에는 이제 균사라고 하는 이제 사상균, 균류가 많다. 그래서 균규군은 사상균 뿌리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뿌리가 내놓는 당이나 탄산을 먹으면서 이제 미생물이 경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앞에서 모여서 사는 그 집단이 이제 미생물들이 뭐냐? 앞에 있는 유기물 같은 걸 분해하면서 식물에 필요한 인산이나 질소 같은 거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균사는요 진핵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하나씩 미생물편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작물 재배했을 때 뿌리에서 공생관계가 하는 미생물이 뭐냐, 심토층에는 균균이라는 거, 거기에는 균사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식물이 내놓는 뿌리에 당과 탄수화물 같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그 미생물들은 식물에 필요한 질소나 인산 같은 걸 공급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호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뿌리 앞에는 뭐가 있다? 미생물이 있다. 균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균이 먼저 이제 초병이고요. 앞에서 이제 식물 뿌리가 뻗어갈 곳에 미리 이제 확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식물 뿌리가 스크류 같이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향후 계속 얘기할 건데요.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미생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아야 될 거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럼 심도청 농사에 위한 필요 조건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표토층에 이런 미생물 늘리기죠. 그래서 많은 미생물 서식하고 양분을 공급해야겠죠. 그래서 유기물 멀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기물 멀칭도 우리가 보통적으로 멀칭해가지고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볏짚이라든가 낙엽 같은 거 덮은 걸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유기물 종류도 뭐냐, 녹색 유기물은 영양분 100%고 자 갈색 유기물 낙엽 같은 영양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생물이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또 채소와 자 과수에 따라서 뭡니까? 질소
필요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물 종류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미생물도 약간씩 달라 쓰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해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심토층에는 뭐냐? 많은 균균이 심토 깊이까지 내려가는 게 우리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뿌리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균균을 사람이 뭐 꼭쟁이로 해가 내리는 게 아니라 식물 뿌리가 같이 해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식물 뿌리 앞에는 뭐냐? 당과 탄수화물을 내놓으니까 식물이 앞에에 그 뿌리 앞에에 그렇게 미생물 모이는데 그게 사상균, 균류다, 균사다. 그래서 그걸 균규균이라 한다. 그러니까 많은 뿌리를 내리게 해야겠죠.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 깊이에 미생물을 내려 보내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내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작물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이게 기술이다.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표토층에 유기물 멀칭해서 미생물과 동생물 환경 만들어서 영양을 공급하면서 이제 그 미생물들을 뿌리를 통해서 작물을 우리가 심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심토층까지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은 균규균이죠.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균규균을 이제 보낸다. 내려보낸다. 그런데 그게 바로 균사, 균류다, 사상균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축 농사를 하자는 게 저희 제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뭐냐? 심토층의 균규균의 그런 균사의 미생물이 많이 내려가도록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가 농사 짓는 자, 채소 같은 건 채소 뿌리로 해야 되는 거고요. 과수는 과수의 나무의 뿌리로 내려보내야겠죠. 이게 전축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유기물 멀칭해서 표토층에 얼마만큼 미생물과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을 만들어낼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작물 뿌리를 통해서 얼마만큼 내릴 거냐. 이게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핵심 기술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도전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깊은 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했을 때에 토양 심토층까지 많은 균균이 이제 형성시켜서 영양 생산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토양의 자생력과 우리가 작물 자생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하든 유기농이든 화농을 하든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기술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도전합니다만 제가 본 현장의 99%가 뭐냐? 거의 실패에 가깝다. 도전을 한다마는 쉽지가 않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는요, 향후에도 계속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몇 편에 가서 이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지금 농가에서 보면 이제 표토층에 미생물이 많아야 되니까 토양이 많아야 되니까 미생물 쓰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왜냐 그러면 이제 가축도 키우면은 가축은 가둬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쪽에 우리가 자연의 그런 미생물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양도 나빠졌을 때 우리가 토양을 살리기 처음 들어갈 때에 미생물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 그리고 미생물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생물 알아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자, 앞서 이제 우리가 그 김은하 씨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깊은 뿌리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뭐냐? 표토층 농사의 한계를 이제 우리가 표토층 심토층까지 농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작물이 씨앗이 아니면 이제 모종을 심어가지고 모목을 심어서 그때에 심지 말자 많은 뿌리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깊이 이 뿌리가 많은 뿌리들이 또 깊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농부를 하면 이 꿈을 꿉니다만은 뭐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상식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태풍이 불어도 쓰러질 정도로요. 표토층에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특히나 과수들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과수는요. 채소에 비해서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장기간이니까요. 근데 이걸 못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채소에 뿌리 내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꿈일지는 모릅니다. 이제 과수 정도도 못하는데 뭐 과수 정도라 해서 제가 죄송한 용어를 씁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과수 정도는 이제 몇 년 차 이제 10년, 20년 차, 뭐 30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서 또 내려야 될 거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채소 같은 건 몇 개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수에 비해서 채소는 더 이제 응용돼야 되고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거고 모든 농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용어 사용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자, 사용 방법은 뭐냐? 재차 말씀드리면 표토층에 많은 미생물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표토층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작물에 따라서 나무만이 아니라 나무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균균, 사상균 같은 거 이제 필요할 거지만은 또 거기다 보면 뭐냐 하면요. 그 인상과 질소의 공급량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채소는 채소에 따라 채소밭은 달라야 되고요. 이제 과수는 과수에 좀 달라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뿌리에는 많은 미생물을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심도층에 많은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습득해야 될 기술이. 좀 더 말씀드리면요. 심도층의 토양 살리기 숙제에 자 표도층에 많은 작물 뿌리 만들기 기술. 자 씨앗을 심었을 때에 발화해서 뿌리를 얼마만큼 많이 만들 것이냐, 아니면 모종을 키워진 걸 시장에서 사와서 모종을 심어서 뿌리를 얼마만큼 많이 만들 거냐. 우리가 모종 묘목 있죠. 나무 묘목을 묘목을 사와서 뿌리를 우리 봄밭에 심어서 얼마만큼 많은 뿌리를 만들 거냐. 이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뭐냐, 심도층까지 깊이 내리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은하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야생의 풀이나 나무들은요 바깥에 하지 않습니까? 비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가 굉장히 깊고 많이 이제 만들어진 후에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료 퇴비 안 해도 어느 정도 이제 하는 이제 살아가는 그쪽으로 계속 진화했거든요. 열매는 몇 개 안 달리지만은 뿌리가 강하면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에 수십만 년 동안 이렇게 진화했는데, 근데 우리 작물은 씨앗이 많이 달리고 아니면 빨리 크는 쪽으로 육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 만드는 쪽에 이런 그 농사 아니면 이제 그런 쪽으로 육종을 안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묘목이나 씨앗을 심어서 꿈을 꿉니다. 많은 뿌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깊이 내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뿌리를 만드는 기술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농가에도 어느 정도 농가들 보면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깊이 내리는 기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기술을 해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먼저 뭐냐면요, 작물 뿌리를 깊이 내리선 토양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결 과제거든요. 작물이 무조건 모목을 심어가지고 뿌리를 내릴까요? 한계라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구나 생각할 필요 있는데 전자를 생각 안 합니다. 이 환경이 돼야 되고 그 뿌리를 만들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이게 굉장히 표현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간에 그쪽 편에 가서는 자세히 이걸 다룰 겁니다만은, 자 많은 뿌리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깊이 내리는 기술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전에 뿌리를 내릴 때에 아니면 뿌리 내려야 되는 환경,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은 내는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나무가 뿌리가 2m까지 내리니까 내려야 되는 이유 있어야 작물이 같이 내리고, 아니면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맞춰줘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뭐 두 가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유가 여러 가지 다를 거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뭐냐면 이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작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든가, 아니면 작물 뿌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과수편에 가기 전에 채소편에서도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뭐냐면 이제 흑살 얘기가 뭐냐면 되게 채소라든가 곡물 전체적인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채소 아니면 과수 가야 되는 거. 그때 뭐 이제 흑살리기 한 다음에 뭡니까, 작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